책 한 권의 여유. 라전 북카페. 자, 라전 북카페 오늘도 문 열겠습니다. 북큐레이터 김주은 씨와 함께하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송파구에서 일 잘하는 방법 11가지로 오늘 라전 북카페 시작합니다. 첫째, 9시 1분은 9시가 아니다. 둘째, 업무는 수직적, 인간적인 관계는 수평적. 셋째, 간단한 보고는 상급자가 하급자 자리로 가서 이야기 나눈다. 넷째, 잡담을 많이 나누는 것이 경쟁력이다. 다섯째, 개발자가 개발만 잘하고 디자이너가 디자인만 잘하면 회사는 망한다. 여섯째, 휴가 가거나 퇴근할 때 눈치 주는 농담을 하지 않는다. 일곱째, 팩트에 기반한 보고만 한다. 여덟 번째, 일을 시작할 때는 목적, 기간, 예상 산출물, 예상 결과, 공유 대상자를 생각한다. 아홉째, 나는 일의 마지막이 아닌 중간에 있다. 열째, 책임은 실행한 사람이 아닌 결정한 사람이 진다. 11번째, 솔루션 없는 불만만 갖게 되는 때가 회사를 떠날 때다. 자, 주은 씨, 네. 이게 뭐예요? 네. 이 이야기는 그 배달의 민족으로 유명한 스타트업 회사 우아한 형제들의 사운입니다. 아, 사운이에요, 이게. 네. 이게 2016년 SNS를 통해서 널리 알려진 건데요. 직관적인 공감을 이끌어내는 동시에 일하는 사원들에게 존중을 이끌어낸 좋은 사운의 예시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주변의 다양한 훈의 이야기가 담긴 책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아, 사훈, 가훈, 네. 뭐 교훈 이런 거군요. 네, 네. 일단 이 스타트업 회사 우아한 형제들의 사훈 보시면서 주은 씨는 어떤 게 좀 공감이 되던가요? 저는 이번 업무는 수직적, 인간적인 관계는 수평적이라는 것도 와닿았고요. 예. 이 9번, 10번 나는 일의 마지막이 아닌 중간에 있다. 책임을 실행한 사람이 아닌 결정한 사람이 진다. 아하. 제가 책방 운영하기 전에 어쨌든 저도 어떤 조직에 있었는데 예. 항상 사실은 제가 중간자의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해진 맡은 일을 열심히 하고 제가 사실은 어떤 그거에 대한 책임, 최종 책임은 제 결과물을 그 보고받은 결정자가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것까지 막 생각하면서 엄청 힘들게 일을 했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마음에 와닿았고 11번 진짜 와닿았어요. 네. 솔루션 없는 불만을 갖게 될 때 회사를 떠날 때다. 저도 11번째가 제일 네. 좀 공감되는데 네. 떠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솔루션을 찾아야 되겠죠. 예, 네. 아무튼 참 의미 있는 사훈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사훈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너무 각박하게 느껴졌는데 그래도 네. 센스 있는 사훈으로 많이들 그쵸.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네. 9시 네. 1분은 9시가 아니다. 네. 지각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네. 자, 아무튼 여러 가지 재밌는 훈의 이야기가 담겨있는 책을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책인가요? 네, 오늘 그 소개해드릴 책은 309동 1201호라는 가명으로 한국 학벌사회의 모순을 발가벗긴 나는 지방대 시간 강사다와 이 사회를 거대한 타인의 운전석으로 규정한 대리사회 두 권의 책으로 많은 주목을 받았던 김민석 작가의 신간 훈의 시대입니다. 김민섭 작가의 글은 정말 우리 사회의 아픈 부분을 적나라하게 좀 드러내고 있어서 상당히 사회적으로 갖는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풍부한 사유와 균형 감각을 갖춘 통찰력이 돋보이는 그런 작가인데요. 훈의 시대라는 책을 또 냈군요. 어떤 뜻이고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 겁니까? 네, 제목 보면 훈의 시대라는 걸 보고 훈이 뭐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책에서 말하는 훈은 가르칠 훈, 이끌 훈, 따를 훈 등의 뜻을 가진 한자어 훈입니다. 예. 훈은 가정, 학교, 군대, 회사, 국가에 이르기까지 우리 일상의 공간에서 개인을 가르치는 데 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작가는 이 훈에 담긴 뭐뭐를 해야 한다라는 지침이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달되고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강요하고 우리 몸을 어떻게 만드는가를 이야기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를테면 뭐 가훈이 있고 학교에 가면 교훈이 있고 급훈도 있고요. 네. 회사에 가면 사훈이 있고요. 네, 그래서 그 딱 거기 제일 잘 보이는 데 걸려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무의식 속에 그 항상 이렇게 떠올라서 우리를 그렇게 하게 만드는 어떤 역할을 맞아요. 하죠. 네. 언뜻 기억나는 아주 살벌한 교훈. 요즘 아마 많은 교실에 아직도 걸려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잠을 자면 꿈을 꾸지만 뭐 잠을 자지 않고 공부하면 꿈을 이룬다. 최근에 좀 문제가 됐던 거는 최근에 학교에서 잠을 좀 덜 자면 뭐 남편이 아니면 신부 얼굴 맞아요. 바뀐다. 네.
그것도 진짜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 얘기들이 네. 은연중에 학생들의 네. 가치관 형성에 큰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네. 잠을 많이 자야죠, 성장기에. 아무튼 네. 예, 훈의 시대라는 책의 한 부분을 여러분께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언어는 한 사람의 몸을 만들어낸다. 먹는 것뿐 아니라 일상 공간에서 오랜 시간을 두고 쌓인 언어들 역시 그 개인의 몸이 형성되는 데 기여한다. 그가 받아들인 훈이 결국 그가 주체로서 존재하는가 아니면 좀비나 대리인간으로 존재하고 있는가를 결정짓는 것이다. 나의 몸 역시 대학의 강의실에서든 대리운전을 하는 타인의 운전석에서든 무척 왜소하고도 흐물흐물한 것이었다. 뒤늦게 거기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잘 되지 않는다. 이 글을 읽어나갈 당신의 몸은 어떠한지도 묻고 싶다. 어깨를 펴고 앉아 있는지, 타인의 눈을 바라보는 눈을 가졌는지, 손과 발을 자연스러운 곳에 두었는지,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누구의 몸으로 존재하고 있고 이 시대의 훈이 당신의 몸을 어떻게 만들었는지가 궁금한 것이다. 학교, 회사, 집 등 여러 일상 공간의 훈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몸의 단서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란다. 예, 훈이 어떤 문장이 어떤 우리의 삶의 지침이 우리 몸에까지 큰 영향을 끼친다는 얘기가 좀 새롭게 들리네요. 네, 그 책 표지에도 보면은 그 책 표지에 우리 몸을 지배해온 시대의 언어들이라고 얘기가 적혀 있거든요. 예. 네, 뭐 그냥 단순한 한 문장에 아니면 단어의 말이겠지만 사실은 우리 심리나 의식 속에 많이 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고요. 맞아요. 여기 훈의 그 시대에는 그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학교의 훈, 회사의 훈, 그다음에 개인의 훈으로 이렇게 카테고리를 나눠서 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학교의 훈 아까 우리도 얘기했었었는데 생각나는 것도 있으세요? 글쎄요,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심어주는 훈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훈들도 있고 그다음에 예. 교가 이런 데도 교가도 사실은 어떤 일종의 훈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책에 예시로 나와 있는데 그 참된 일꾼, 착한 딸, 어진 어머니라는 교훈을 가진 학교가 있었대요. 그래서 이 교훈을 그 이제 최근에 바꾸려고 젊은 분들이 그러니까 학생들이 어린 학생들이랑 그다음에 젊은 분들이 이제 얘기를 했는데 예. 동문회에서 반대를 해가지고 못 바꾼 그래요? 학교가 있대요. 그리고 이거와 반대로 어떤 교가에 여자다워라라는 문구가 들어간 교가가 있었는데 이거는 또 학교 내부에서 의논을 해서 그 교가에서 이 부분을 삭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보면은 그 학생들의 계속 그 가치관 형성되는 시기에 있는 학생들한테 교훈이나 그다음에 교가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를 전달하고 영향력을 미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못된 고정관념을 심어주면 안 되겠죠. 그런 훈들이. 회사의 훈도 좀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아까 처음에 9시 1분은 9시가 아니다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그 김민섭 작가가 처음에 이 책을 써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게 그 김민섭 작가가 학교에 강의를 하다가 그만두고 나서 대리운전을 하게 돼요. 그래서 대리운전을 하다가 어느 날 밤에 어떤 건물에 어떤 빌딩에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거기 화장실에 그 회사의 사원이 적혀 있었는데 거기에 우리는 2배 더 빨리 출근한다. 뭐 우리는 2배 더 많이 일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적혀 있었대요. 그래서 그 문구를 붙여놓은 회사는 얼마나 살벌한지를 느끼고 이런 책을 쓰게 된 계기를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볼일을 보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그런 문장을 눈으로 볼 거 아니에요. 그 회사 직원들이. 네. 글쎄요. 심장이 막 조여지는 느낌일 것 같은데. 2배 더 많이 하는 게 5조항이나 있었대요. 아, 그래요. 네. 많이 하는 게 좋은 게 아닌데 말이죠. 네. 예, 잘하는 게 중요하고 효율성 있게 해야 되는데 아무튼 개인의 훈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죠. 네, 개인의 훈은 그 아파트 이야기를 좀 하고 있어요. 그 아파트 브랜드가 개인의 품격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입주한 구성원들이 스스로 자신의 단지 주변에 성곽을 쌓아 나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아파트 이름에서 찾고 있어요.
있어요. 아하. 네, 그래서 뭐뭐동 뭐 레미야, 뭐뭐동 자이 뭐 이런 식으로 그 아파트 브랜드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사실은 그 고심에서 지은 그 아파트 이름들이 사실은 어떤 욕망을 대변하는 게 아닌가 이런 맞아요.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 이게 그런 아파트 이름들이 더 많아지니까 뭐 더 고급의 뭐 팰리스라던가 더 큰 이름을 만들어 가지고 2차적인 욕망을 담은 훈을 만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름에는 우리의 욕망이 담겨 있기 마련이죠. 자, 이 책의 또 다른 한 부분을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 말들을 막말로 규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억해야 한다. 그것은 이 시대가 가진 욕망의 말들이고 이 시대가 가진 훈의 품격이 된다. 특히 그런 말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도 오래 기억해야 한다. 액체화된 몸으로 타인을 좀비로 전염시키고 자신의 대리인간으로 만들어내는 이들이 있다. 그들은 학교, 회사, 공공기관뿐 아니라 어디에나 있다. 우리는 그들을 거부하는 동시에 스스로의 훈을 만들어야 한다. 나보다는 너를 위한, 그리고 우리를 향한 훈을 곁에 두어야 한다. 그것이 시대의 욕망을 따라 유동하는 개인의 몸을 구원해 줄 것이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에게도 나의 훈을 보낸다. 당신이 잘 되면 좋겠다. 막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현대사회, 특히 우리나라 정치인들, 기업인들의 막말 때문에 글쎄요, 많이 우리의 영혼들이 좀 오염되고 네. 상처받는 경우들이 좀 있는데요. 그런 말을 했던 사람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고 그런 얘기들을 할 수 없도록 좀 바꿔나가야 되겠죠. 여러 문화들도. 네, 네. 그리고 작가가 이 막말 아카이브 만들고 싶다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아까 제일 마지막에 성원님 읽어주셨던 것처럼 진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나와 너 우리의 훈을 만들고 우리 서로 다 응원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누군가의 잘됨은 우리의 잘됨이 되고 사회의 잘됨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가 잘 됐다고 할 때 저 사람만 뭐 잘 먹고 잘 사겠구나 이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잘 됐으니까 나도 잘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곁에 좋은 훈을 두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라전 북카페 여기까지입니다. 김주은 북큐레이터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